불꽃이 튀고 긴장감이 흐른다. 과연 용이 하늘을 가르고 치솟을 것인가? 호랑이가 땅을 박차고 올라설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자, 먼저 용호 상박 역대 명예의 전당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종목별 수익률 명예의 전당입니다. 조기준 매니저를 시작으로 102년 매니저 우승을 했습니다. 강시원 매니저 4년 정기로 우승을 했고요. 조기준 매니저 두 번째 우승은 아이패밀리 SC로 했고요. 지난달 D&D 파마텍으로 이가람 매니저가 우승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 나오고 있는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102년 매니저 오늘 모두 출연합니다. 많은 기대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수익률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누가 우승을 많이 했을까요? 102년 매니저가 2회 우승을 했고요. 3회는 이호근 매니저가 현재 최다입니다. 102년 매니저가 이번 달도 1위를 굳건히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타이 기록까지 갈 수 있을지. 강시환 매니저도 있었고요. 자, 과연 10월 우승자 누가 할까요? 중반기 넘어가면서 확 올라간 레이스 우승자도 한번 함께 누굴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 소개합니다. 냉정한 시장, 오로지 수익을 위한 대결이 시작된다.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라. 조기준 매니저. 주도주 매매의 정석 102년 매니저. 답은 시장에 있다. 이가람 매니저.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용호 상박 호랑이 팀 함께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102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기준 매니저님, 앞서 로키텔스케어를 저희 또 마지막 종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목표가가 4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앞에. 제가 뭐 처음에 이제 잘 모르는 종목이다. 네. 뭐 이제 이제서 뭐 알려지더라고요. 이제 오늘. 네, 그럼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또 조기준 매니저님이시니까. 제가 7월 달에 업데이트 한 번 갔다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회사이고 그때 얘기했을 때 15,000원인데 제가 종목풀이 없다고 그래서 자꾸 새로운 그전 달 종목을 갖고 오고 싶은데 네. 제가 보면 사실 로켓헬스케어도 또 갖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제닉스든 뭐 KNR 시스템이든 전달 종목을 가져왔으면 지금 200%가 넘었을 것 같은데요. 네. 로켓헬스케어 저는 솔직히 제가 그 얘기 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리콘2랑 비슷한 느낌이었다. 실리콘2 갔을 때 2,000원, 3,000원이었는데 20배 올랐거든요. 이 종목도 우리나라에서는 모르지만 해외에서는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아까 당뇨발에 미국에서 지금 3차 병원에서 보험 수령을 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뭐 채팅창 보니까 뭐 13,900원부터 조기준 매니저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조기준 매니저가 이 종목 발굴단의 또 단장이기 때문에 또 많은 종목들 또 용호상박 시간에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이틀 전과 달리 붓기가 쏙 빠지셨는데요, 그래도? 조금 덜 먹기 시작하니까 네, 조금 빠지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조금 빠지니까 또 증시가 올라와서 너무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살 많이 빼셔야겠어요. 네, 좀 많이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102년 매니저가 치킨을 오늘도 준비했거든요. 자, 102년 매니저의 팔뚝에 있는 저 1위 오늘 그 세레머니를 할 때입니다. 102년 매니저와 함께하는 치킨 이벤트. 지난달 102년 매니저가 이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치킨 쿠폰을 102년 매니저가 직접 보내드립니다. 102년 매니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샵 2034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길게 안 보내주셔도 되고요. 더 어렵죠? 짧지만 임팩트 있고 센스 있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킨을 받기가 쉽진 않거든요, 원래. 자, 짧지만 임팩트 있고 재미있는 문자를 102년 매니저에게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오늘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간중간에 뭐 여유가 되면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용호상박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풀기 프리토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프리토크 주제 공개해 주시죠. 관세 협상, 빅딜 임박. 야, 진짜 오늘 이 뉴스 나오면서 시장이 안 올라갈래야 안 올라갈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 열흘 정도 이 안에 관세 협상 이제 그 완성된 본이 나올 것 같다, 타결이 될 것 같다.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시장이 일단 기대감 좀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뭐 현대차가 좀 오른 것도 있는데 시장이 오른 건 좋아요. 시장이 오늘 좀 좋게 반응을 한 것 같아서. 그런데 매니저님들이 보셨을 때는 이걸 그냥 좋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또 우리가 항상 그랬듯이 이거 뒤통수 맞으면 어떡하나를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매니저님 먼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가볼까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소스들을?
사실 뭐 우려감 완화를 줄 수 있는 소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긍정적인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닌 거라서 좀 더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밤에 나왔던 자료부터 해서 오늘 아침까지만 조합을 해보게 되면 아르헨티나도 미국과 통화 수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통화 수입의 방식이 중앙은행과 중앙은행 간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일반적인 건데 일반적인 게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중앙은행과 미국의 재무부가 갖고 있는 돈을 활용해서 재무부와 중앙은행 간의 통화 수합을 완성했는데 그런 식으로 아마 한국도 중앙은행과 미 재무부와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났던 내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장 마감 후에 나왔던 국내 쪽에서 흘러나온 소식이 따르면은 아직 뭔가 정확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또 발언도 올라온 만큼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봤던 내용에서는 이제 뭔가 원래 원래는 일시불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인데 일시불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10년 분할로 해서 300억 달러 정도씩 이제 투자하는 방안으로 좀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좀 더 10일 안에 에이펙 전에 확실해지게 되면 좀 더 증시 자체가 완화가 좀 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 지금 달러 환율이 1,400원대 위에 있는데 달러 환율이 더 내려오게 되면 지금보다 더 활발해지는 모습이 많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많이 올라갔고 그냥 배터리가 많이 올라가고 특히나 하이닉스가 많이 끌고 올라가면서 말 그대로 지수만 올라간 상태가 됐는데 뭔가 시장의 퀄리티로 따져보게 되면 저는 그닥 좋은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달러와 환율이 내려오게 되고 환율적인 게 불안감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은 지금처럼 너무나 많은 것이 막 한쪽으로 쏠리기보다 전반적으로 수급 자체가 풀어지면서 증시 자체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물론 자동차가 많이 올라왔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대차와 기아의 뭔가 주가가 더 엄청 세게 올라간다라고 하기보다 저는 오히려 이게 완화가 되면 이제는 자동차 쪽에서 판매량보다는 주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현대차 쪽은 본주보다는 우선주의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주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 정도만 보시고 시장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더 바라보시는 건 솔직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근데 이제 시장은 뭐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뭐 1000 종목이 좀 넘는 종목이 상승을 했고 나머지 1500 종목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에서 지수는 뭐 3,700포인트가 올라가면서 뭐 환호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몇몇 종목들 위주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올랐는데 그거는 과거에 일본이 자동차 이제 그 관세 협상 15% 됐을 때 우리나라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업종이 그날 반짝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자동차들이 올랐는데 지금 9월 달까지 관세 협상이 안 된 상황에서도 거의 90억 불, 그러니까 100억 불에 육박하는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고 있는데 그 흑자가 이제 15%로 되고 이제 뭐 그렇다면은 이제 10월 달 또 4분기도 기업들 실적이 이제 우리 무역 수지도 좋아지면서 기업시 실적도 마지막으로 피크를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가 지수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제 올라간 종목들이 또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랑 뭐 그다음에 자동차 주들인데 일단 그 관련주에 제일 수혜주는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반도체는 품목 관세로 엮이고요. 또 다른 종목 품목으로 엮이거든요. 그래서 관세 협상이 됐을 때 가장 수혜주는 자동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 협상 가장 큰 수혜주를 자동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자동차가 오늘 뭐 관세 협상 기대감 때문에 그쵸? 이렇게까지 급등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 조금 과하게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원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이제 FTA 체결 국가라서 원래는 관세가 없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FTA 체결 국가가 아니라서 원래 기존에 한 2.5% 정도 관세를 내고 있었는데 이제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15%로 같아지는 거거든요. 동등하게. 원래는 조금 우리나라가 더 관세 측면에서는 유리했는데 이제는 같아졌는데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많이 튄다? 저는 조금 이해는 안 가지만 그래도 하나 조금 더 투자 포인트를 더 찾아본다라면 뭐 현대차가 아무래도 오늘 인도에 추가적으로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부품 관련 종목들 움직였을 때도 현대차, 인도 법인 관련 수혜주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겸사겸사 약간 묶어서 같이 올랐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선 회장이
골프 약속도 잡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게 또 현대차에 어느 정도 좀 포지션을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조금 과하게 오른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현대차가 만약 관세가 지금 25%를 맡고 있는 상태에서 15%로 내려가면은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 2조 원 정도는 연간 영업이 2조 원 정도는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25% 상호 관세가 없었던 게 새로 부과됐는 게 이제 올해 4월 달부터 부과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25% 대비 이제 15%면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원래 없던 게 이제 15%로 예.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2조 원을 전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섣부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마냥 좋아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다만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업종 자체가 수출을 많이 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뭐 1,400원 훨씬 더 훌쩍 넘어간 상태에서는 뭐 그런 측면에서는 환율적인 효과는 조금 있겠다. 그 정도지. 사실 뭐 자동차 판매량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는 한 사실 없던 관세가 생겼던 거기 때문에 안심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급등하고 지속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자동차가 좀 대표적일 것 같은데 그 외에 수혜주 찾는 거는 찾을 만한 게 있을까 싶긴 합니다. 이거는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수혜주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 리스크 완화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아까 전에 뭐 다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관세에 대한 얘기인 거지 품목관세는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반도체 이런 거는 이미 상호관세 면제를 받은 상태라서 뭐 사실 국내 산업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별로 없었던 상황이었었고요. 주가 올라가는 건 보더라도 관세 하고 상관없이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보는 포인트는 결국은 지금 통화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미 투자거든요. 결국 이 대미 투자가 어떻게 빠르게 지금 10일 안에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뭔가 통화 수업을 하거나 뭔가 통화적으로 좀 풀려줘서 3,500억 달러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없게끔 다 넘어가게 되면 미국과의 관계가 그만큼 좋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뭔가 지금 밀리고 있는 LNG선의 발주라든지 아니면 원전 같은 경우도 미국 쪽 발주가 더 나타날 게 있을 텐데 뭔가 지금 얼마 전에 두에 비해서 2기 정도 나간다라고 했지만 그 이상 더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분명히 좀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원전이라든지 조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제 미국과 투자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심리적으로 좋아지고 발주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그런 뭐 관계적인 게 더 좋아지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수혜주로 본다면 여전히 조선 또는 원전 이쪽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카테고리가 그대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수혜주는 어떨까, 시장은 어떨까에 대한 이야기를 프리토크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용호상박 종목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순위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종목별 수익률입니다. 저 DI가 정말 강합니다. 40.01%. 웬만해선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2위가 어젠 나우로보틱스였는데 자기의 기록을 자기가 깼습니다. 바로 최원범 매니저네요. 삼형엠텍이 오늘도 급등을 했죠. 11.81%로 종목별 수익률 2위로 올라왔고 나우로보틱스도 11.55%. 어제와 비슷한 수익률이라면 뒤이어지는 포트폴리오 순위에서 최원범 매니저가 꽤 많이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해 볼까요? 이야, 역시나 최원범 매니저가 2위 올라왔네요. 28.83%로 자, 한 7% 좀 안 되게 1위 백인현 매니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견제해야 될 건 강시환 매니저였는데 최원범 매니저도 치고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백인현 매니저가 오늘 도망갈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자, 생각이 듭니다. 자, 강시환 매니저까지 3위로 함께 확인해 보면서 순위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백인현 매니저의 이벤트 현재 진행 중인데요. 문자 한번 읽어보고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010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00% 수익률은 실력이 없다면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타이밍과 종목 선택의 정교함 10월과 11월 그리고 연말까지 무조건
1등입니다. 이렇게 또 연말까지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0101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백인현 매니저가 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치킨 쏜다고 이렇게 한번 보내주시죠. 치킨 많이 사드리겠습니다. 네, 치킨 많이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1님 저희가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에서 보내드리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보내드릴게요. 많은 분들 오늘 백인현 매니저의 1위 기념 치킨 쿠폰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원의 메시지 샵 2034로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앞서 보내주셨던 100% 수익률은 그냥 운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운이 아니고 몇 %까지 올리셨죠? 딱 111%, 딱 읽기도 좋습니다. 111%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더 높은 수익률 달성할 거기 때문에 지난 수익률은 잊으셔도 됩니다. 야, 111%도 높은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번 달은 그 기록을 내가 뛰어넘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 111% 수익 축하드리고 또 치킨 쿠폰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용호상발 리뷰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이가람 매니저의 종목 리뷰를 해봐야겠죠? 여기도 일단은 박수 보내야 됩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바로 전 시간에 한화 엔진을 역발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시장에선 더 이상 리스크로 보지 않고 오히려 플러스 요인들로 보고 있어서 단기간의 목표가 49,000, 어제 목표가 바로 달성을 했습니다. 2차 목표가 설정을 해주시나 봐요. 네, 제가 그냥 바로 오늘 이제 이틀 만에 바로 올라왔길래 이제 제가 원래 설명했던 건대로 이거 V자 반등 올라가게 되면 저는 이제 신고가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를 올리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때마침 오늘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릴 거고요. 제가 이렇게 중국에 관련된 악재로 밀렸을 경우는 이거는 그냥 사는 거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V자 반등으로 오늘까지 좋게 올라왔었는데 아마 이제부터는 V자 반등 그 이후를 넘어서서 아마 에이펙 전에 신고가만 올라가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엔진 같은 경우는 중국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렸고 미국 같은 경우도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또 엔진 쪽이기 때문에 하나의 엔진과 같은 엔진 쪽은 가장 문제가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마 저는 신고가 갈 거를 기대하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좀 더 윗자리로 올리면서 49,400원까지 일단 올려놓고 추가적으로 달성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신고가를 좀 바라보는 모습 다시 한번 언급할 테니까 리뷰 계속적으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보니까 순위랑 차이가 사실 저도 큰 차이가 아직 안 나기 때문에 오늘 편입주를 가지고서 제가 한번 순위 한번 엎어지시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가람 매니저 바로 지난달 종목 수익률에서 D&D 파마텍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그 감이 제대로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한화엔진 단기간에 8.4% 목표가 달성하면서 2차 목표가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감이 오른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이제 순위권에 들으실 생각이십니까? 네, 제가 저번 달부터 이제 10월 달은 2차 전지 안에서 ESS가 굉장히 강할 거다라고 저는 분명히 강조드렸었고 ESS가 오늘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제가 그 숨겨져 있는 ESS의 핵심 종목을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율촌화학이라는 종목을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촌화학은요, 원래는 봉지 만드는 회사였는데 농심의 라면 봉지 만드는 회사가 이제는 배터리까지 넘어가 있는 회사가 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고성형 파워칩 필름의 양산에 성공을 했고 이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LG인솔의 ESS 향으로 독점으로 공급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요 ESS의 영향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율촌화학이 오늘 첫 번째로 올라왔지만 숨겨져 있는 LG엔솔의 ESS에서 가장 핵심적인 숨겨진 종목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바로 또 준비한 자료 2장을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가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LG엔솔이 어닝 발표를 했는데 깜짝 서프라이즈가 나와줬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ESS가 방어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올라왔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다음부터 이제 다른 종목들도 LG엔솔처럼 ESS가 방어를 하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바닥을 찍었을 것이다. 실적 저점 나왔고 하방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지금 핵심이 LG엔솔의 ESS로 들어가는 밸류 체인들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신성ST가 이번 달에만 무려 50%가 올라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LNF나 이런 종목까지 올라줬는데 그 안에서 새롭게 뜰려가는 게 율촌화학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LG엔솔의 ESS 파워치도 뚫었다라고 아예 나와 있는 기사가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가장 숨겨져 있는 종목이고 내일도 이제 아마 ESS가 좀 더 부각받기 시작한다면 순환매가 들어왔을 때 결국 율촌화학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율촌화학의 ESS에 대한 올해 전망이 매출액 한 천억 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5년 뒤 2030년 정도에는 앞으로 한 7천억 정도까지 올라갈 걸로 지금의 약 7배 정도의 매출액이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가치를 좀 부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전략을 설명드릴 텐데요. 오늘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지만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상 올라간 게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다 ESS 관련 종목들은 다 고점을 뚫었는데 아직 전고점을 못 뚫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고점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급등했으니까 내일 약간 눌릴 수 있는데 그 눌림목을 활용해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로는 32,600원부터 해서 내일 시가까지를 매수 밴드로 드리겠고요. 목표가로는 일단은 직전 고점 라인대 근처인 36,800원 드리겠고 도달하게 되면 2차 목표가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손절가로는요. 오늘 이제 올라갔던 제 자리보다 조금 더 아래 33,300원으로 손절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율촌화학이 이제 오늘 이제 외국인 연기금이랑 뭐 기관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수급이 좋아지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3년 동안 계속 적자였단 말이죠. 4,500억 매출에 아직까지 흑자가 못 내고 있는 회사인데 이 183 마이크론의 알루미늄 파우치 관련해서는 이거 2022년에 개발을 완료했고 벌써 그때부터 있었는데 이제 뭐 3년이 지난 이제 와서 이제 실적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아마 개발하고 난 다음에 적용되는 과정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 LG엔솔 같은 경우도 ESS랑 결국은 지금 율촌화학이 말을 해주기로는 LG엔솔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전기차 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ESS 향으로만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LG엔솔의 북미향 ESS가 본격적으로 증가됐던 게 올해부터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율촌화학의 수출 데이터 또한 올해부터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LG엔솔이 내년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더 드라이브를 걸 거기 때문에 독점 납품하고 율촌화학이 더 좋아질 것 같고 지금 2분기만 하더라도 전자 소재 관련해서 매출액은 꽤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건 돌아섰는데 아마 저는 이번 분기부터라도 영업이익까지 다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본다면은 율촌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는 하단이 막혀 있고 상단을 조금 열면서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수출 기업들 투자를 할 때 보통 이제 약간 좀 스마트한 투자자분들은 HS 코드로 이제 수출입 통계 보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율촌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율촌화학 본사가 있는 동작구에서 알루미늄 파우치 수출량이 HS 코드로 검색했을 때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검색을 안 해봤는데 혹시 3분기 데이터는 어떨지 보셨나요? 지금 3분기 같은 경우도 2분기보다 큰 폭이 증가는 아닌데 2분기 정도 수준에서 지금 증가가 된 걸로는 지금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3분기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물량 자체가 사실 LG엔솔의 ESS 물량 자체가 지금은 나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내년 들어봤을 때 지금 추정치 올라오고 있는 게 매출액이 사업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ESS 매출 비중이 한 30%까지 올라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 이면 봤을 때는 내년도에 전체를 봤을 때는 한 52%까지 LG엔솔의 영업이익을 차지할 것 같다라고 전망이 되는 만큼 아마 내년도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결국 율촌화학의 수출 데이터 자체도 내년도가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그러한 수출 데이터에 대한 모습을 본다면 지금처럼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구간이 가장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좀 종합해서 들어보면은 이가람 매니저님 지금 율촌화학 오늘 뭐 2차전지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편승해서 어떤 종목을 하나 골라온 게 아니고 오로지 ESS만 딱 바라본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ESS를 율촌화학뿐만 아니라 저는 이미 한정 NCS하고 신성 ES 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이미 큰 수익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ESS들은 올 하반기 내내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셔서는 ESS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좋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율촌화학으로 순위 뒤엎어버린다고 이가람 매니저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기대가 됩니다. 율촌화학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그리고 이 100인연 메이저 치킨 쿠폰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또 하나 들어와서 문자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또 센스 있는 이런 것만 다 읽어드리는 거니까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61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전 치킨 필요 없습니다. 다만 100인연 메이저의 종목이 필요합니다. 연말까지 빵빵한 종목으로 연속 1위 기대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치킨 필요 없다고 하셔서 안 보내드리려고요. 그래서 치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당연한 거고 제가 이제 치킨은 또 서비스로 드리도록 치킨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제가 먹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먹을까요? 그럴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저희 제 입장에서는 치킨 필요 없다고 해서 안 보내죠 뭐 이렇게 하려고 좋게 했는데 댓글 적어주셨는데 네. 제가 치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사실 9615님 이거 제가 안 보내드리려고 그랬거든요. 100인연 메이저가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킨 쿠폰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 예상과 달리 한 마리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100인연 메이저 한 마리 더 추가하시는 걸로? 네, 뭐 옛날 통닭을 하나 가실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차별에 따라서 한번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615님 치킨 당첨되셨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서 100인연 매니저에게 또 감사하다고 또 메시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조기준 매니저의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의 오늘의 바로 그 종목은 그 종목입니다. 조기준 매니저가 갖고 왔다 싶으면 이 종목은 바로 반응합니다. 오히려 S바이오메딕스의 이 주가는요. 조기준 매니저님을 기다리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벌써 4.26% 수익이 기록됐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조기준 매니저님 리뷰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오늘 바이오주들이 뭐 거의 7% 대장주부터 해서 엄청나게 빠졌는데 실제로 S바이오는 잘 버티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이 기대됩니다. 지금 오늘자 사실은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줄기세포 한국에서 맞겠다. 연내에 처리를 하겠다. 법안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S바이오메딕스가 파킨슨 관련해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과 맞물려서 지금 정부에서 줄기세포 그다음에 세포 치료제를 한국에서 할 수 있게끔 개정을 하고 어떻게든 연내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오늘은 안 움직였지만 제가 보기엔 내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파킨슨 관련해서 치료 효과가 있는 S바이오메딕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S바이오메딕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조기준 매니저님이 건들기만 하면은 아주 주가가 항상 좋아지는 S바이오메딕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도 지금 뭐 3위와의 순위 차이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또 순위권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으로 오늘 준비해 주셨습니까? 자, 오늘 가져온 종목이 왠지 순위권으로 들고요. 종목 순위도 꽤나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져왔습니다. 예감이 좋아요? 네, 예감이 좋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뭐 시장에서 잘 안 알려져 있기도 하고 이 종목이 히토류 관련주인데 히토류는 뭐 고려안이 워낙 급등하고 있고 그쵸? 유니온 머티리얼이 시장에 알려 있는데 제가 가져온 종목은 노바텍입니다. 이야. 이게 왜 히토류냐? 저는 이게 찐 히토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쪽은 사실은 백시멘트가 히토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폐자석이 히토류 주인데 국내 유일의 네오디움을 생산하는 업체다. 차폐자석 넘버 1위, 우리나라 1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이제 부채 비율이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작년에 실적이 좋아서 배당도 했다라는 거죠. 9.61 거의 10%에 이르는 1,409원의 배당 한 주당 그렇게 높게 배당을 했던 주식이기 때문에 노바텍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삼성 폴더블 관련해서 차폐자석 독종 공급 수혜주이기도 하고 PPT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PPT를 본다면 이제 여기가 제가 주목한 비히토류 영구 자석을 국산화 성공한 최초의 상용화 기업입니다. 제로연구원하고 해갖고 지금 현재 영구 자석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지금 현재 상용화 공정을 착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히토류 관련해서 제한 조치를 했을 때 미국에서 지금 이 히토류 관련 연구 자석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투자도 하고 캐나다 업체를 투자하기도 하기 때문에 비히토류 연구 자석 국산화 성공한 글로벌 최초의 세계 최초의 상용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자료 한번 본다면 이게 이제 자석이 히토류입니다. 그래서 차폐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 맞춤형 마그네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네오디움 자석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흑자가 나는 기업입니다. 2023년에 뭐 1,000억, 920억 매출에 256억 영업이익이 나왔고 작년에도 126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 회사다라는
나오는 거 흑자가 나면서도 배당을 거의 10%에 육박하는 회사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히토류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매수할 때 조금 이제 고려아인이 밀리면 같이 밀릴 수 있으니까 저점에서 22,200원대에서 시초가까지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상한가 그쵸? 27,500원 잡고 가시면 되겠고요. 손절가 18,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바텍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제가 노바텍 보고 제가 잠깐 들어오기 전에 증권사 리포트가 최근에 발행된 게 있는지를 한번 봐봤어요. 근데 증권사 리포트가 최근 1년 동안 발행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통 이제 제가 알기로는 증권사 리포트가 발행이 안 된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는 종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바텍 같은 경우에 실적 가늠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2분기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조금 빠졌던 것 같은데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실제로 뭐 히토류 관련주 중에 실적이 괜찮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100억, 200억대 나오다가 맞습니다. 100억대 좀 줄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괜찮은데 사모펀드랑 기관, 금융투자가 조금씩은 사더라고요. 근데 저도 보고서가 있으면 저도 읽었을 텐데 처음에 추천할 때 보고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부채비율이 17%밖에 안 되고요. 배당을 10%대 배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생각했을 때 보시면 이제 비히토류 관련 연구 차폐자산을 개발 성공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나보는 회사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테마성으로도 약간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드는데 저도 지금 시기에 노바텍 굉장히 더 좋은 종목이다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약간 뭐 사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안 되고 있지만 만약이라도 에이펙이 나오기 전에 미중 간의 관계가 좋아져서 히토류가 잘 풀린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 종목을 좀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때가 약간 리스크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또 다시 그걸로 밀리면 또 기회다라고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때 됐을 때 기회죠.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중 갈등이 쉽게 풀리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항만 이용료를 중국에서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걸 풀어줄 가능성 이제 시작했는데 항만 이용료 관련해서도 계속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히토류 관련 무기화를 계속 중국은 할 것 같기 때문에 만약 이제 사실 미중 관계가 좋아진다면 이 주식이 빠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을 10%를 주는 회사가 거의 없거니와 또 하나가 그러니까 비히토류 기반의 연구 자석을 상용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지금 이제 그런 히토류 관련해서 앞으로도 언제든지 무기화 따고 미중 갈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미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노바텍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거는 또 조기준 매니저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도 동의를 하고 저도 평소에 요즘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라든지 이쪽 업종이 노바텍은 아니지만 광물이나 자원 같은 게 앞으로 좀 시대를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자주국방 때문에 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다 올라갔던 건 시대 사조가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탈세계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다들 자기 나라들 자원을 어떻게든 좀 꿰차고 가고 싶어하는 그림이 이끌어진다면은 노바텍 같은 기업들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노바텍이나 우리나라 히토류는 테마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여기 말고 전 차라리 미국 뭐 MP 머티리얼즈 뭐 그런 데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노바텍은 어떨 것 같으세요? 좀 테마성을 좀 강할 거라고 보시나요, 조기준 매니저님? 테마성이 강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 회사가 54%의 지분을 갖고 자사주를 지금 11%하고 자사주 매수도 계속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자사주 소각도 할 거고 배당도 하고 그러면서 아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아까 비히토류 기반의 연구 자석을 제가 보니까 이 기사가 지금 이제 개발은 완료했고 상용화 지금 공장 착수를 하고 있다니까 이게 이제 완료했고 생산 시작한다 그러면 매출이 제가 보기엔 따따블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을 저는 주목하고 저는 장기 투자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나라에서 뭐 보조금을 주고 뭐 지원해주는 그런 것까지도 기대를 합니까?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히토류 관련해서 중국에서 계속 무기화하고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수출 관련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에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바텍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27,500원 목표가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1위 백인현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오늘의 리뷰 종목은요. 넥스틴을 준비했습니다. DI가 40% 넘는 수익인데도 AS 개념으로 넥스틴을 갖고 오셨다. 네. 넥스틴 관련해가지고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지금 제 HTS가 약간 서버 문제로 다운돼가지고 제가 이제 구두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중국향 발주 물량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10월 말에 중국 생산 법인이 본격적으로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11월 달부터 이제 중국 고객사들로부터 이제 발주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여태까지 중국 고객사들이 발주를 미뤘던 이유는 지금 중국 생산 법인을 통해서 발주를 해야지만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데 그게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국 생산 법인으로부터 발주가 좀 늦어진 측면이 있긴 한데 아마 이제 그 11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 쪽으로부터 발주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넥스틴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지금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HBM4 장비도 본격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로 공급하기 시작했고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으로부터도 지금 퀄 테스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멘텀이 많이 있어서 넥스틴은 여러분들이 좀 믿고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스틴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넥스틴도 우리가 또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치킨 쿠폰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아직도 치킨이 남아있거든요. 지금 보내주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문자 한번 읽어볼게요. 6814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111% 수익을 낸 백인현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지난달 111% 수익을 냈죠. 치킨 쿠폰도 필요하고요. 수익 종목들 필요합니다. 치킨 쿠폰 꼭 달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치킨 쿠폰 안 주시면 오늘 주시는 종목으로 내일 수익 봐서 사 먹죠. 1등 축하드립니다. 치킨도 드리고 종목도 백인현 매니저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6814님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함께 치킨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직 남았습니다. 여러분, 백인현 매니저가 종목을 줘야죠. 치킨도 좋습니다. 종목도 줘야 됩니다. 어떤 종목 주실 거예요?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사실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께서 가지고 오신 율촌학을 제가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재빠르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가 코스모 신소재로 이제 급격하게 바꿨는데 율촌학을 이길 만한 종목이 코스모 신소재가 거의 유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스모 신소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다양한 2차 전지 섹터 내에 다양한 종목들이 있겠지만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제일 잘 움직였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특히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랑 음극재 같이 하죠. 그리고 LNF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약간 조금 상대적으로 덜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양극재 업체 중에서 한 번씩 시세를 줄 때 굉장히 많이 분출을 했었고 그리고 양극재에만 올인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과는 다르게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MLCC 이형 필름도 생산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MLCC 이형 필름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 비중에서 올해 1분기, 2분기 기준으로 한 2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그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MLCC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모 신소재는 앞으로 업사이드가 좀 열려 있다. 하나 더 추가를 할게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구체 내재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중국산 전기차 소부장을 조금 배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언론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보더라도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 내재화 캐파 비중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모 신소재는 아직까지 양극재 업체 중에서 오르지 않은 긁지 않은 복권 같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이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제 코스모 신소재는 장기간 우하향하고 있다가 일단 최근에 머리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직전 고점을 뚫기 직전 구간입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워낙 가팔르게 올랐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내일 금요일이다 보니까 조금 눌리는 구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조금 아래쪽에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46,200원에서 내일 시초가 밴드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으로 좀 높게 잡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5,000원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보면은 이제 이형 필름 관련해서도 그렇고 MLCC 이형 필름과 더불어 양극 활물질 관련해서 매출이 이제 2023년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250억에서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 지금 현재 70억대로 확 줄었거든요. 3분의 1로 줄었는데 이렇게 이제 줄어든 실적이 이제 내년에는 좋아질지 이게 궁금합니다.
일단 그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기차 업황이 점점 좋아지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역성장은 이제 안 할 것 같습니다. 일단 9월달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판매량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 20% 성장했다는 얘기가 있고 유럽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30% 넘게 성장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전기차는 오케이. 그리고 MLCC 이형 필름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 신소재가 글로벌 1위 업체거든요. 근데 주력 고객사가 삼성전기랑 하마 콘덴서 같은 기업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IT 기기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AI 서버로 들어가는 MLCC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삼성전기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력 고객사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이 바닥권 자리에서도 자금 조달을 좀 시도를 하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3자 배정으로 가던 주주 배정이 될 것 같은데 3자 배정이면 상관없는데 주주 배정으로 가게 되면 약간 단기적 악재로부터 인식이 되니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노출이 없을지와 만약이라도 주주 배정이 되게 되면 이 하락 또한 이제 마지막 기회로 보고서 저가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주주 배정이면 무조건 악재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을 때는 한 1,200원 규모 정도의 전환사채 발행을 하고 그리고 3자 배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 주주 배정을 한다고 해도 지금 2차전지 업황 분위기를 봤을 때는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자금 조달도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문제없이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현 매니저 그럼 오늘 아까 뭐 이제 이가람 매니저는 율촌화학 2차전지 같지만 나는 ESS 집중이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근데 코스모 신소재는 2차전지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2차전지 지금 실적 기대되는 LNF도 좋고요.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도 좋고요. 포스코퓨처럼 좋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그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이미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코스모 신소재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떨어졌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MLCC 이형 필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량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AI 서버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실적이 잘 따박따박 올라가고 있는 그 추세이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 원래 이제 대장주가 부각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부대장주들이 올라가잖아요. 순환매 노리자. 네, 그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돈다라면 양극재 내에서도 아직까지 오르지 않는 코스모 신소재를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저는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까지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시죠. 네, 종목 정리하고 왔습니다. 자, 요즘 이 세 분의 무료 방송에 가면요. 야, 그렇게 종목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그렇게 잘 나온다면서요? 네, 이번에도 제가 강조했던 ESS가 이제 오늘까지 엄청나게 올라간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화요일날 공개 방송하면서 제가 스터디한 자료를 다 오픈하면서 왜 화요일날부터 제가 ESS를 했고 수요일과 목요일날 오늘까지 왜 했어야 했는지에 대해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종목 딱 2개 집어들었는데 첫 번째가 신성 ST였고요. 두 번째가 한중 NCS였습니다. 요 두 종목이 이번 달에만 무려 50%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인 거고요. 이제는 그 다른 종목에도 약간 관심을 더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오늘 배터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또 밀린 종목도 있죠. 저는 이제 관심 종목 안에서 2차전지 무조건 2차전지 안에서 ESS를 보고 있지만 여전히 바이오도 좋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바이오 들고 있는데 바이오 내가 물려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공개 방송에서 ESS에 또 새롭게 봐야 될 종목이 어떤 건지와 그 다음에 바이오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앞으로의 대응 전략 내용까지 한번 설명할 테니까요. 내용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9시 30분에 유튜브에서 이가람 매니저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가람 매니저 무료 방송 가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종목 발굴단 단장입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 가면요. 그 로킷 헬스케어 같은 종목을 지금
한 2달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매니저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도 말씀드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KNR 시스템하고 제닉스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 중에 지금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KNR 시스템 뭐 거의 200%에 육박하는 상승이 나오고 있고, 제닉스는 이제 시작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7월 달에 업체 탐방 갔다 왔던 로켓 헬스케어, 로켓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폭발하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시면 9시 30분 유튜브 조기종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단언컨대 로켓 헬스케어는 용호상박에서 가장 빨리 말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지금도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아까 채팅창 보니까 요새 우리 방송 조회수가 엄청 잘 나온다는데요. 아, 네. 요즘에 이제 조회수가 터졌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워낙 이제 많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무료 방송하면 많은 분들이 또 접속을 해주시고, 또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워낙 잘 맞다 보니까 조회수도 좀 터졌던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3시 40분에 무료 방송을 장 끝나자마자 진행을 하고요. 오늘 또 이제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 같은데, 내일은 금요일이라 조금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순환매 장세에서 매수해야 될 종목 탑3를 제가 내일장 오후 3시 40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오후 3시 40분에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3분의 무료 방송 가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용호상박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